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의사의 회원 한의사 권윤영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상식 첫 번째 주제인 소화불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에 있는 한의원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흔히들 배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에 따라 소화가 안 될 때 느끼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치가 답답해요, 가슴이 화끈화끈 거려요 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뒷목, 어깨가 심하게 결리면서 앞 이마가 무겁고 두통이 깨질 듯이 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등이 아파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 췌장염인 것 같아요 라면서 이야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소에 소화력이 약하게 되면 운전을 하면서 멀미를 자주 앓는 경우도 있고요. 위장의 부담으로 생긴 위장열에 의해 입안에서 입냄새가 자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눈곱이 자주 끼고 콧물이 잘 난다든지 목에 가래가 잘 생겨서 늘 뭔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만성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대다수는 소화불량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코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생긴 비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소화불량을 치료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에서 이동하면서 화장실 다녀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풀썩 주저앉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소화불량을 일상에서 치료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에 하나인 위장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 중에 토에 속합니다. 토인 땅은 우리의 식물을 받아들여 키워내듯이 늘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수분은 햇볕을 받고 바람과 소통이 돼야 그 땅이 썩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장은 음식을 받아서 잘 주물러서 소화를 시킬 때 토의 성질과 비슷하게 습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습기가 잘 소통되지 않고 몸 안에 남게 되면 이 습기로 인해 음식물이 진액으로 변하지 않고 몸에 불필요한 습담이 바뀌어서 몸에 불편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위장에 생긴 이 습담이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었을 때 어깨로 가면 어깨 결림을 만들어내고 명치로 가면 명치 복부 팽만감이나 답답함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팔다리로 가면 팔다리가 무겁고 처지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핸드폰을 과사용해서 배터리에서 열이 내듯이 위장에 부담이 생기면 위장이 열을 안에서 발생시키는데요. 이 열에 의해서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위장열은 위로 뜨게 되어 있고 입안에 구내염이나 입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민한 감각기관인 눈에 충혈을 일으키고 콧물, 가래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얼굴 트러블, 여드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한 가지만을 치료받고 해소하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면서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급하게 먹고 뒤늦게 저녁을 먹거나 야식을 먹으면서 위장에 부담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이 부담이 되어 열을 발생하면 그 다음은 씻고 다시 열을 발생하고 씻고 이 생활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늘 복부가 팽만하고 답답해서 위장 내시경을 했는데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나는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 안에 있는 조직의 이상 여부만을 판단하는 거라 위 기능의 이상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은 꼭 한의원에 와셔서 진찰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맥을 해보면 분명히 소화불량이 있는데 내가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있으니 나는 소화가 잘 돼 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세 끼를 다 먹는다고 해서 위장이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만성 소화불량이 키성장, 성장 지연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노인분들에게는 의욕상실, 기력쇠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한의원을 내원해 주신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족
가족들 사이에서 신경질쟁이로 통할 만큼 평소에 짜증이 많으셨던 분이셨는데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한 끼 먹기도 불편하다고 하셨고, 추위를 많이 타시고 목에 가래가 잘 생겨서 늘 침을 삼킬 때 목에 무언가 걸려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은 조심스럽지만 이분의 성격은 매사 완벽함을 추구하시고 늘 정확해야 되고 좀 사소한 일에도 후벼파는 그런 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성정으로 인해 위장이 결국 허능해진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노인분들의 주된 특징 중에 자다가 종아리나 발목에 힘을 주었을 때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피로에 의해서 근육 피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가 약할 때 팔, 다리 저린 증상이나 쥐가 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소화가 안 되는 장무력 증상으로 인해 매사 의욕이 없고 짜증이 많고 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을 침, 뜸으로 치료하면서 순환 처방으로 10첩씩 한 달 이상 복용을 시키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은 산책을 할 의욕이 생기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소화불량 하나만 치료해도 여러 가지 생활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소아의 경우 배탈 아니면 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감기, 너무 과식하지 않는지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소화불량이 야기됐을 때는 체격에 비해 체력이 약한 아이로 키울 수 있고 이게 만성화됐을 때는 성장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있는 아이들은 눈곱이 잘 생기고 만성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눈을 잘 비비고 가렵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녁에 고기 반찬을 많이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밤에 자면서 소화를 하느라 위장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장열로 웃옷을 벗고 아니면 자다가 시원한 벽에 붙어서 자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 이러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28세 직장인 여성이 소화불량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평소에 냉대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월경의 특성을 가지고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유난히 냉대화가 많이 늘었다면 꼭 소화불량과 피로도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생긴 이 습기가 몸에 있는 경맥, 대맥을 따라 아래로 처지면서 냉대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눈이 잘 충혈되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내원하여 침 치료하면서 한약을 복용시켜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평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 평소에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 체하신 경우라면 한두 끼 정도 굶으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굶는 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굶다가 식욕이 살짝 항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로 평소 식사로 다시 이행하시면 다시 체하실 수 있으니 한 2주 정도는 식생활을 조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평소 허약하신 분이 식체를 하신 경우에는 식사를 죽이나 묽은 흰밥으로 드시면서 식사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장이 조금 살아나려고 할 때 식욕이 항진되기 때문에 식욕이 살아나네, 위장이 돌아왔나 보다 생각하시고 다시 평상시기를 하지 마시고 2주 정도는 조심해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소 지병이 있거나 많이 허약하신 분들이 체하신 경우에는 식사를 줄이지 마시고 이온 음료나 꿀물을 드시면서 식체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꿀물의 장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고 자주 소화불량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소에 식사하실 때 국이나 물에 말아먹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목 넘김이 편하다고 국이나 물에 말아먹는 습관이 있으면 위장을 오히려 늘어지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장기간 이 생활이 반복됐을 때 위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콜라나 사이다, 탄산음료를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트름이 나면서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콜라, 탄산,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소화불량을 야기시키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매실차, 무즙, 호박죽, 식혜, 귤 껍질차를 준비해 두셨다가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집에서 상시적으로 드셔도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혈자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손에 보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이 자리가 합곡혈입니다. 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를 태충혈자리라고 하는데 이 네 지점을 사관혈이라고 부릅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한의학 상식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부탁드리겠습니다.